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력이라 하면 모멘트의 특별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두 개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를 우력, 영어로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반대인데 작용선이 서로 평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령 공간상에서 F와 F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각각의 작용점이 A, B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떨어진 위치 벡터가 RA, RB라고 하면 이 각각의 F와 F에 의해서 모멘트를 O점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MO는 RA 곱하기 F 그리고 더하기 RB 곱하기 F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분배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너스를 넣어서 따로 모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RAS 빼기 RB라는 것은 바로 이 글입니다. A에서 B로 그 RA에서 RB를 뺐으니까 B에서 A로 가는 것이 되겠죠. B에서 A로 가는 이것이 바로 R이고 이것이 RA 빼기 RB가 됩니다. 따라서 MO라는 것이 R 곱하기 F가 되어 있고 따라서 이 R이라는 것은 이 원점이 어딘지는 지금 전혀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정보, 즉 A와 B점의 거리만 위치만 상대적 위치만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O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력의 모멘트 M은 우리가 이 O점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빼고요. 그냥 M은 R 곱하기 F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우력을 크기는 우력의 크기를 우리가 그 스칼라 m이라고 표시를 하면 m 벡터를 이제 절대값으로 취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벡터 곱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에 의해서 r f sin 세타가 됩니다. 이 r sin 세타는 이 두 개 사이에 그 가장 가까운 거리 직선 거리가 되고요. 이걸 우리 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력의 그 크기 m은 힘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 두 개 사이에 직접적으로 떨어진 거리 d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우력도 벡터임을 이제 보여줍니다. 즉 우력은 벡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벡터처럼 합성을 하면 되는데요. 가령 벡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R과 R이라는 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이 벡터에 의해서, 이 우력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는, 이 두 개 사이에 떨어진 거리 R이니까요. R 곱하기 라지 R이 되겠죠. 근데 이 R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개의 그 벡터로 성분 분해를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 R도 똑같이 이 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F1, F2로 분해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R이라는 것은 F1 더하기 F2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집어넣고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우력을 이루고요. 또 이것과 이것이 또 우력을 이루죠. 그것이 각각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F1에 의한 우력이 M1이라고 하고 F2에 의한 우력을 M2라고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M이라는 우력 벡터는 M1이라는 우력 벡터 더하기 M2 우력 벡터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되죠. M이라는 벡터, 우력 벡터가 두 개의 성분으로 마치 이제 나눠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벡터 합하고 동일한 형태로 즉 평행 사변형 정리 등이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력 그 우력도 벡터처럼 취급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력은 비록 쌍으로 작용하는 그 힘으로 보통 표시가 되지만 이거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력은 일반 벡터하고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변에 이렇게 작은 화살표를 표시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우력 벡터임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기는 FD 이렇게 되겠죠. 여기 F와 떨어진 거리 D를 하면 크기는 이렇게 계산되고요. 그리고 우력 벡터는 원점의 위치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우력 벡터는 뭐 5점 옮겨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벡터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mx, m와 mg로 또 성분분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력 벡터는 자유 벡터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 벡터가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O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작용시키는 이제 F가 작용하는데요. A점과 O점 사이에는 이제 떨어진 거리가 R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O점에다가 F와 마이너스 F라는 그러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처럼 두 개의 힘을 달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두 개의 힘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 물체는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작용점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 F라는 것과 이 F라는 것은 우력으로 볼 수 있죠. 이 F는 따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F를 우력으로 MO라고 대치를 하면 결국 O점에서는 F와 MO 이 두 가지가 되죠. 자, 그럼 A와 C를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A에서는 우력이 없고 단순히 F만 있는데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를 A점에서 O점으로 이동을 시켰다고 생각합시다. A점에 있던 F 벡터를 O점으로 이동을 시키는 순간 우력이 추가로 더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의 우력의 MO의 그 값은 이겁니다. 이동한 거리 곱하기 힘 F, 그것이 여기에 추가가 된다. 즉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힘 벡터가 위치를 이동시키면 우력도 동시에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를 O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나타나고 우력이 나타나면서 또 이렇게 돼 있는 또 다른 위치로 제3의 위치로 옮기더라도 F는 유지가 되지만 또 새로운 그 우력의 벡터의 값이 나타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바가 있고 그 바에 지금 디스크가 달려 있는데요. 디스크 양쪽으로 200N이라는 우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지름은 60mm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더 B점에 작용하고 있는데 아랫방향으로 400N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200N에 의한 우력이니까요. 이것에 의한 모멘트는 당연히 200이라는 크기 곱하기 이 두 개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디스크의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24Nm라는 우력이 나타나고 그것은 시계 방향입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시한 게 여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B점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400N,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X 여기를 Y라고 하면 마이너스 400Nj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F를 요거는 놔둔 상태에서 F를 5점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기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힘을 옮기면 우력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 400N을 5점 옮기면 여기 추가되는 양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방향으로 24Nm가 빠졌네요. 그렇게 하면 그 양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은 그 이동 거리 곱하기 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F가 5점으로 가면서 이동된 거리의 이제 직선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150mm가 되겠습니다. 이거 곱하기 F를 해주면 바로 60Nm가 계산이 되고, 이것은 이 5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즉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것이죠. 기존에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 60이 추가됐고 힘은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힘을 400N으로 5점 옮기면 이 5점에 작용하는 모멘트 우력은 두 개를 합쳐서 84Nm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400뉴턴에 84뉴턴메타의 이제 우력이 오점이 나타났는데, 거꾸로 이 우력이 없어지게 되는 그 위치가 있겠죠. 즉, 이 400뉴턴을 어딘가에 잘 옮기면 이 마이너스 84에 해당되는 만큼이 사라지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C점에 400을 작용시켰을 때 우력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즉 이 84라는 것이 어느 위치에 가면 사라질까, 이걸 계산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요 거리를 OC라고 하면 이 OC를 이제 계산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OC의 코사인 60도 하면은 이제 요 직선 거리가 나오는데요. OC의 코사인 60도 곱하기 400뉴턴을 했던 그 값이 마이너스 84가 되면 되죠. 그래서 OC에 사인 150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코사인 60도 같은 거죠. 에다가 400을 곱한 것이 이제 84가 되면 된다. 그래서 OC를 계산하니까 420mm 이렇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여러 개가 작용하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F1, F2, F3가 다 특정한 O점에서 거리가 떨어져서 작용하고 있으면 이거를 한 점 O로 다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럼 한 점 O로 다 지금 F1부터 F3를 다 모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 모았습니다. 근데 힘이 이동되면 반드시 우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럼 각각의 힘의 이동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우력이 M1, M2, M3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힘은 힘대로 합성할 수가 있고요. 모멘트도 합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다 합친 것이 이제 R이고요. 모멘트를 다 합친 것이 MOR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과 우력으로의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에 F1, F2, F3가 이렇게 당겨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 합쳐서 가운데 합치면 R이라는 벡터로, 힘 벡터로 대체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이동이 되는 과정 중에 지축 중심으로 우력이 발생하는데 그 우력을 다 모은 게 MOR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다 모은 다음에 R 벡터를 적절히 다른 위치로, 예를 들면 여기처럼 A라는 지점으로 대충 이렇게 잘 옮겨 놓으면 이 MOR이 사라지는 어떤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합친 다음에 MO가 사라지는 지점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단일한 그 벡터 R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를 비교해 보시면 세 개의 독립된 힘 벡터가 합쳐졌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적절히 이동을 해서 그 우력도 안 나타나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분으로도 나타내 가지고 x 방향, y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좌표값도 이 a의 좌표값을 이제 구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힘 우력계의 대표적인 예가 렌치인데요. 여러분 렌치라는 이제 그 공구를 아시죠? 렌치는 공구는 그 누르면서 돌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이브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 드라이브를 가지고 나사를 조을 때 우리가 내리 누르면서 회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르는 힘 벡터와 돌리는 그 모멘트 벡터, 우력 벡터가 같은 축선상에 있는 게 이제 렌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성을 하고 그 우력을 합성을 하면 어떤 한 점에서 R과 MOR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R은 놔둔 채 이 MOR을 두 개 성분으로 나누었다고 칩시다. 하나는 바로 R 방향으로의 성분인 M1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것의 직각인 M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1과 M2를 합치면 MOR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세트를 어딘가에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이제 A라는 지점을 이동시켰네요. A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 MO가 0이 되는 그런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는 이제 M2는 사라지고요. 이 지점에서는 흰 벡터 R과 우력 벡터 M1이 이제 같은 축선상에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버 같은 힘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회전도 작용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이걸 우리가 렌치라고 합니다. 즉 미는 힘과 비틀림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문제에서 적용해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가 있고요. 거기 바가 두 군데가 이제 지지가 돼 있고 어, 어, 현재 네 개의 힘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떨어진 거리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A점에서의 힘 우력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 작용하는 나머지 힘들을 전부 A점을 모은다는 거죠. 자, 그럼 힘도 모이고 또 추가로 이동에 따른 우력도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이쪽 길이를 따라서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고 우리가 그 단위 벡터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N은 지금 150N J Y 방향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힘은 150J가 되고요. 당연히 A는 우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자, 마이너스 600J, 마이너스 600J를 이쪽으로 일단 A로 옮기면 마이너스 600J는 그대로 가고요. 이놈이 이쪽으로 이동될 때 그 이동 거리에 따른 우력이 발생하는데 그 우력은 여기 A점에서 요 지점까지 거리 1.6i죠.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600J를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960 이렇게 나오네요. 600N을 A로 옮긴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6i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N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2.8이죠. 그래서 2.8i 곱하기 100J에서 우력이 280이 양수가 나오고 힘은 그냥 100J 그대로 넘어가고요. 250N도 마찬가지로 옮긴 다음에 4.8 곱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합치면 힘이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마이너스 600이 나오고요. 이걸 다 합쳤더니 마이너스 1880N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A점을 모았더니 A점에서 지금 600N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1880Nm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A점에 있던 이 합성된 힘 우력계를 B점으로 옮기는 걸 지금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은 그냥 그대로 600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힘은 이쪽으로 600N 이렇게 가고요. A에서 B로 이제 옮기니까 추가로 이제 우력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기존의 1880이라는 값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있고요. 요 600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우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 거리 곱하기 600N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거리가 4.8 마이너스 4.8i니까요. 거기에 마이너스 600J를 곱하면 이것이 2880이 되고 기존에 원래 1880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됐더니 1000N이 돼서 결국 B점에 옮겼더니 이것은 우력이 이제 이렇게 해서 1000이 Nm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점으로 다 모았을 때는 아랫방향으로 600N에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1880Nm가 있던 것이 이거를 B점으로 다 옮기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B점에서는 600N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우력은 반시계 방향으로 1000Nm가 됐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A점에 있던 이제 요 B점은 없애고 A점에 있던 내용에 A점에 있던 이 600에 1880의 우력계를 옮겨서 만약에 옮겨가지고 특정한 지점 옮겼더니 즉 600N을 특정한 지점 옮겼더니
이 1880Nm라는 이 우력이 사라지는 지점이 어딘가 이거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600N 곱하기 뭐 어떤 떨어진 거리가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C라고 하면 C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이게 얼마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 곱하기 그래서 거리 곱하기 600N 한 것이 1880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D라고 하면 D는 이제 이렇게 되죠. 3.13m 나와서 바로 A짐에서 3.13m 떨어진 거리에 600N이 위치시키면 이제 이 시스템은 우력은 전부 다 사라진 상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요것과 요 처음에 주어진 이 문제는 완전히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다 합친 다음에 이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딱 요 형태로 여기 받침돌이 있고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